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7회 광주광역시 동부의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8일 동부청장으로부터 지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노진성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부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한 건과 동부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부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9건 이상 10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 및 보고 청취한 후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해당 국소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하고 잠시 정회 후 일반 안건 심사 및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그럼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용근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에서 26조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310억 6,267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71억 3,156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세수입 47만원, 국시비 보조금 70억 9,956만 7천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3,152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에서 166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69억 5,184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80억 358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에서 126조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367억 1,771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70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 1,86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소득층 지원에 8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으로 624만 9천 원을 감액, 보험문화창조사업에 35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844만 2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에서 137조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229억 7,916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6,1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사회복지 운영지원에 9억 7,36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에 3,478만 원을 8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에 2,620만 원을,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1,306만 원을, 저소득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12억 7,055만 2천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252만 4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에서 148조 노인장애인 복지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1,167억 9,774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7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노인복지 증진에 28억 891만 4천 원,
장애인 복지 증진에 6,349만 7천원, 재무활동에 2,836만 4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에서 166쪽 양성평등 아동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704억 5,722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4,627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 사업으로 3억 6,174만 3천원, 다문화가정 지원에 9,896만 6천원, 보육정책 내실화에 21억 2,764만 7천원, 아동복지 증진에 2억 8,334만 8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행정운영 경비에 2,637만 8천원을 감액, 재무활동에 95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예산액 증감이 없습니다. 끝으로 별책 27조 자활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자활기금 운영계획은 3억 7,500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로 인한 기금 예치금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실화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부수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근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성경훈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취재를 보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재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부터 34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3억 2,084만 7천원을 증액한 188억 8,66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액 수입에 36억 2,285만 3천원을, 지방소멸 대응 기금에 18억 원을, 보조금에 82억 7,112만 8천원을,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에 51억 9,258만 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209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58억 2,894만 8천원을 증액한 388억 7,95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부터 182쪽까지 일자리 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 경제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88억 2,901만 5천원을 증액한 148억 6,84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업대책 추진과 중소기업 활성화 등 고용복지 내실화에 18억 3,377만 4천원을, 미래산업 육성과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정책 등 지역경제 활력 도모에 114억 3,575만 3천원을, 농업 생산기반 확충 등 농업축산 구조 개선에 14억 9,447만 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부터 189쪽까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기후환경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6,652만 1천원을 증액한 29억 6,7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기 오염 예방 등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15억 186만 5천원을, 에너지 전략 및 대체 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 수급 안정 및 공급 개선에 5억 8,684만 3천원을, 수질 관리 등 맑은 물 보존 관리에 5억 3,234만 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부터 198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2억 9,438만 3천원을 증액한 172억 6,30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 대행사업, 취약지 청소 및 불법 투기 단속 등 생활 폐기물 처리 및 불법 투기 근절에 103억 1,064만 6천원을, 재활용품 분리수거, 자원순환 회사사 운영 등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에 19억 1,801만 9천원을, 코드메 자원순환마을 조성에 5억 7,2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209쪽까지 푸른도시가 소관입니다. 푸른도시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3,712만 6천원을 증액한 37억 7,82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공원관리, 일반 광장관리 등 자연 친화적 도심 가꾸기에 26억 8,132만 7천원을, 무등산 무돌길 유지관리, 산림진화 체계 구축 운영 등 산림자원 보호 육성에 6억 4,447만 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특별회계로 세입은 55쪽, 세출은 323쪽입니다. 세입과 세출 각각 190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발전소 주변 지역, 경로 등의 가전제품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소관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훈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국장 이한수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공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부터 4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1억 8,034만 4천원을 증액한 193억 8,07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18억 3,339만원, 보조수입 등 내부거래로 33억 4,695만 4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조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억 1,404만 9천원을 증액한 51억 2,00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행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세액 수입으로 12억 1,404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부터 40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8억 4,975만 원을 증액한 222억 6,372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조 도시공간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 5,200만 2천 원을 증액한 19억 6,006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에서 도시계획관리 등 2개 사업에 154만 원,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에서 인쇄의거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4억 3천만 원, 활발한 골목재생 전개로 골목특화 활성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2,032만 4천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5개 광고문화의 선진화로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 벽보판 설치 정비 사업 등 4개 사업에 2,214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경비 인력 운영비에 280만 1천 원을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금으로 1,94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조 주거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 5,384만 8천 원을 증액한 11억 7,839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발한 주거사업 전개에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8,920만 원, 디자인 도시조성에서 노후 서민아파트 시설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6,464만 8천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조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5억 4,536만 5천 원을 증액한 181억 4,677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에서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에 7억 6,143만 원,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서 소속교회 앞 도로 개설 등 13개 사업에 28억 7,048만 원, 선진 하수행정구현에서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 사업에 5억 3,100만 원, 조명관리 효율성 강화에서 가로 보완 등 및 경관 조명관리 등 2개 사업에 3억 6,530만 원, 행정운영 경비 인력 운영비에 903만 9천 원을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금으로 811만 6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조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4,793만 2천 원을 증액한 3억 1,194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행정의 건실화로 건축행정 운영지원에 1,206만 8천 원 감액 편성하고 디자인 도시 조성 사업에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사업에 1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조 보행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060만 3천 원을 증액한 6억 9,654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교통문화 정착에서 교통행정지원 등 2개 사업에 3,808만 원, 재무활동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252만 3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조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보행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억 1,404만 9천 원을 증액한 51억 2,002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교통문화 정착에서 주정차 위반 지도 단속 등 5개 사업에 12억 47만 4천 원을 재무활동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357만 5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39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를 포함하여 수입 합계 5억 4,434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40쪽 지출계획은 5개 광고문화의 선진화에서 재활용 및 친환경 현수막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4,676만 1천원, 재무활동에서 예치금으로 2억 8,717만 6천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467만 7천원을 각각 증액하여 지출 합계 5억 4,43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소관 부사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안수 도시공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욱선입니다. 평소 국민의 건강과 지역 보건 향상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에서 47쪽부터 51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전체 83억 2,450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9,543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대부분 확정 통보된 국12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건강정책과 세입 예산은 30억 1,116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401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쪽 보건사업과 세입 예산은 48억 6,485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2,121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위생과 세입 예산액은 4억 4,849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0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부터 308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113억 9,162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8,402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부터 282쪽 건강정책과 세출 예산입니다. 35억 5,640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41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강한 공공정책 구축은 건강도시 정책관리 단위 사업에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는 의학관리에 5,83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정신건강 증진은 치매 예방관리와 정신건강관리에 4,249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2쪽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 운영비에 1억 5,12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부터 303쪽 보건사업과 세출 예산입니다. 72억 1,476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9,690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정책 및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민건강증진 강화는 통합건강증진 지원에 4,816만 4천원 감액, 방문건강관리에 6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92쪽 공공보건지원 및 관리는 여성 어린이 건강관리와 결핵관리에 3억 5,58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예방중심 건강관리는 예방접종, 암 등 희귀난치성 질환관리에 8억 8,21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는 감염병 예방관리에 164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02쪽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 운영비에 20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5쪽부터 582쪽까지 위생가입니다. 위생가 세출 예산은 6억 2,045만 원이며 이는 기정액 대비 1,300만 원 증액한 것으로 건전위생문화 정착에 위생업소 관리 강화 및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에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주무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옥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평강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27억 2,818만 2천 원이 증액된 2,776억 5,456만 6천 원,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11억 6,441만 1천 원이 증액된 3,195억 1,486만 2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분야는 국시비 보조금, 교부금 등 의존재원과 세액 수입과 같은 자체 수입으로 편성됐습니다. 세출 분야는 2025년도 본예산 이후 발생되거나 부족한 필수 경비 및 주민생활 안전 강화 등을 위한 필수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변동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재정 건전화 원칙을 준수하여 편성됐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의 보조금과 세액 수입 증가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주차장 특별회계 등 상계 특별회계에 12억 1,595만 2천 원이 증액된 56억 1,237만 6천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자활기금은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5개 광고 발전 기금은 광고물 관리 체계 확립 및 일반 일치금 지출로 3억 3,393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국별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국은 노인 일자리 및 활동지원, 자활근로사업, 긴급복지, 통합돌봄 등에 주로 증액돼 고령자, 취약계층 지원, 지역기반 돌봄 강화 정책에 주로 반영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경제환경국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신규사업, AI 헬스케어 스타트업 신도심 생태계 조성사업 18억 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융복합 사업 등 주로 미세먼지 저감시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사업 등에 편성해 국고보조 및 특별교부금 중심의 재원을 활용, 지역 일자리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에 편성됐습니다. 다음 도시공간국은 주차장 특별회계 12억 1천만 원, 도로 개설 보수 하천정비 자전거 도로 개선, 공공시설 보행 환경 개선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인프라 개선과 안전시설 보완에 주로 편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 수행, 정신건강, 치매 예방, 방문건강관리 등 지역 주민 건강 증진 및 예방의료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둔 편성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복지, 경제, 도시환경 등 3대 분야에 중점 편성됐으며, 사회적 약자 지원과 통합 돌봄체계 구축,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전략사업 확대, 기후위기 대응 사업 예산 편성이 특징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시비 매칭 비율이 높은 사업 위주의 편성이 많아 예산을 전략적 집중으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효율성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보조금의 적극적인 확보, 성립전 예산 반영, 순세계 이연금 활용 등을 통해 재정의 유연성을 살리고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주민생활 밀접 분야에 중점 편성된 예산안으로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영 계획 수립 기준에도 적합함으로 운영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스입니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근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환경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경훈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공간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도시공간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간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한수 도시공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옥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유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두 건의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로 세부적인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반안건 심사 및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은 잠시 정회 후 11시 30분에 속개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시 할 것은 없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 What's it?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노진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의 노진성 의원입니다. 근본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산업의 규모가 2018년 1조 원에서 2025년 약 10조 원까지 급성장하는 상황 속 우리 광주광역시 동구 미래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안 제7조는 실태조사 및 인공지능 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안 제12조는 위원회의 운영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사무 위탁에 대한 사항과 포상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산업의 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광주광역시 동구 미래산업 기반의 초성을 단지고 지역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및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산업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AI 플랫폼, 생성형 AI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동구는 2024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AI 디지털 부문 대상을 차지하고 이미 AI 헬스케어 사업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조류 속에 동구가 선제적으로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으로 동구 미래산업의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향후 청년인구 유입, 지역경제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미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접목된 생활이 확장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어느 도시보다 발빠르게 해당 분야를 개척하고 관련 분야의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으로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진성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군요. 네, 그러면 김재식 의원입니다. 예, 일단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 나왔듯이 이제 향후 우리 동구의 그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든지 또 일자리 창출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그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발의해 주신 그 노인성 의원께서 그 항상 그 관심과 그 응원을 아끼지 않고 그 앞장서서 기여해 주시길 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더불어서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질의하실 의원 남겨주시면 후, 자 노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 의결에 앞서 노진성 의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성평등 아동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 아동과장 변만숙입니다. 평소 양성평등 아동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성평등아동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 및 보육 사업 안내 지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먼저 교육부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보육 전문가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위촉된 경우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여 연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는 안입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기존 수탁자의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탁 선정관리 표준안에 따른 심사를 통한 재위탁 가능 근거를 마련하고 같은 법 제24조 2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위탁계약 자녀기간이 자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성평등아동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영유아 보육법과 보육사업 안내 지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구립 어린이집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탁기간 및 재이탁 관련 규정을 반영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에서 정한 보육정책위원회에 보육 전문가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을 우선 포함하도록 하고 구립 어린이집의 이탁 운영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한해 재이탁할 수 있으며 이탁 시 원장의 자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구립 어린이집의 이탁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구립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탁기간과 원장 임기 등 재위탁 심사 기준과 운영 절차의 기준에 대한 명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성평등아동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만숙 양성평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경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공간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계획과장 심영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오신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경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 경관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수립한 경관계획에 대하여 시행계획의 실행이 지속 가능하도록 주기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의 2 경관계획의 정비 규정으로 제7조 3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한 자는 5년마다 같은 조에 따른
경관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경관계획에 대해 시행계획의 실행이 지속 가능하도록 주기적 검토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경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경관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수립한 경관계획에 대해 실행이 지속 가능하도록 주기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경관계획이 타당한 실효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한 안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한 자는 5년마다 같은 조에 따른 경관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즉, 본 개정안은 동구의 경관계획이 실효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경관계획 실행의 지속 가능성 확보는 물론 체계적인 경관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공간계획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경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기 도시공간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경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경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경남입니다. 평소 주거정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지조성 특별회계 설치조례상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내용이 광주광역시 동구 회계관리 관련 규칙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도시개발 사업 및 구역의 기반시설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회계 업무가 필요하나 2025년 12월 31일자로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 확보 지정사항을 삭제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회계관리 관련 규칙 제2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규정을 따르는 사항으로 변경하고 제6조 1항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거정책과소가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내용을 광주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개정하고 도시개발 사업 및 구역의 기반시설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대지조성 사업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지조성 특별회계는 지역 내 도시계획 및 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해 대지조성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회계공무원 지정 내용은 광주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박정균 의원님. 저해물 도시가스 지원 사업도 포함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구에 혹시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몇 개소나 된가요? 자연마을이 대충? 자연마을 지구는 지금 현재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가는 사항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인가요? 거기서 예.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그 경제과 여기서 지금 도시가스는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김현숙 의원님. 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재정기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심의를 언제? 일반 사전에 되는 개최 심의들은 다 이미 원하는 게 하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먼저 하고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남 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유란입니다. 평소 고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정책과 소관, 강주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강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강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주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 이유는 지역보건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유사 중복성을 가지고 있어 건강실천협의회의 기능을 통합 운영이 가능하므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 강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강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건강실천협의회의 기능을 통합 운영하여 위원회의 중복 최소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중복된 조례인 강주광역시 동구 건강실천협의회 등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강주 동구 지역의 보건의료와 국민건강증진을 효과적 추진을 위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제1조 목적 조항으로
가태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제2조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에 대하여,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제6조와 7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 수수료 개정에 따라 수수료 법적 근거가 자치단체에 위임된 바 수수료 항목을 강주광역시 동구보건소 수가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조 목적 조항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 항목이 신설됨을 명시하였고, 제7조 증명발급 수수료 조항에도 기존 증명발급 수수료 외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추가로 수수료 항목이 신설됨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2에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 표의 10번 항목으로 근본 신설되는 수수료를 3,000원으로 책정하여 추가했습니다. 참고로 강주광역시 소재 5개 보건소 모두 보건증에 대한 수수료는 3,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광역시 동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등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주광역시 동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등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8년 9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거 건강생활 실천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지역보건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유사 중복성을 가지고 있어 건강실천협의회의 통합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최근 5년간 본 조례의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실적이 없어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폐지에 따른 주민건강증진 사업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제출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의 연계 및 실효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강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강주 동구 지역의 보건의료와 국민건강증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로, 기존 강주광역시 동구 건강실천협의회 등 설치 운영 조례에서 정한 건강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 중복을 피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특히 강주 동구는 제9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의장 도시인 만큼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정립을 위한 입법 기능을 살리고, 무엇보다 지역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강화로 동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숙과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 개정에 따른 수수료 항목을 강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숙과조례에 반영해 주민들에게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업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3,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이며, 해당 조례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기 의원님. 예, 박정기 의원입니다. 네. 그
그 수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이제 이번에 발의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 진단 결과서만 이번에 추가로 네. 네. 하신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수수료가 3,000원인데 네.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일명 보건증을 말하는 건데요. 이제 저희 보건증인데 이제 기본 검사가 저희가 이게 원래 기존에도 좀 수가가 낮게 책정이 돼서 이게 전국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조례에 넣으라고 지금 법적으로 내려왔거든요. 저희가 254개 자치단체 여론도 조사하고 또 강주광역시 상태 다른 구의 상황을 다 조사해 본 결과 그 3,000원 이상으로는 다 수가를 많이 안 올려서 또 저희만 이렇게 측정을 많이 하게 되면 민원인들에게 이제 피해가 있어서 저희가 3,000원으로 지금 측정하게 됐습니다. 예, 저희 전국 거의 3,000원인 곳이 많고 특별하게 4,000원, 5,000원 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조례에 지금 이거를 넣게 돼 있습니다. 그 앞전에 이런 건강 진단 결과서는 없었습니까? 원래 있었는데요. 예, 원래도 가격이 3,000원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복지부에서 고시가 돼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시행할 때는 복지부에서 이 정도의 수가를 받아라. 그게 지금 계속 오고 있는 수가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여러 보건소에서라든지 문제가 많아서 너무 수가가 낮다. 이거를 자치단체가 좀 책정을 하면 좋겠다 해서 수가 조례를 이제 개정을 해갖고 올렸는데 그래서 자치단체에 맞게끔 수가 조례를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법이 제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50 자치단체에서 그냥 기존 수가대로 그렇게 받는 걸로 해서 저희도 3,000원으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우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가 폐지가 되죠? 네. 그 폐지된 전체가 전부 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 안으로 네. 동일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잠깐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필요할 시만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위원회가 한 번씩 필요할 시만 열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아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기속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가 그 세 가지 조례에 대해서 이제 일괄 설명해 주셨고 했는데 나머지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리고 또 마지막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까지 일괄해서 좀 질의 같이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또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방금 박정균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김재식 의원입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위원들이 완전히 동일합니까? 네,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같이 동일하게 같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업에 보면 지역보건법에 있는 지역보건심의위원회로 저희가 보건소 사업을 심의하고 저희가 지역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위원분들이 네, 동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 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계림 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가칭 산수 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남 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경남입니다. 주거정책과 소관 기림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안과 가칭 산수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림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의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제안 사유입니다. 계림 4구역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8년 5월 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다음 공사 중에 있으나 건축법 및 관련 기준 검토 결과 건축면적 산정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정정키 위해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4조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계림 4구역은 2008년 5월 1일자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같은 해 6월 16일 조합 설립 민가되었으며 2015년 12월 9일 사업시행계획인가 2019년 4월 16일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2023년 5월 23일자로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은 49%입니다. 실종입니다. 정비계획 변경 사유 및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해 정비계획 변경은 건축면적 산정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실제적인 건축계획의 변경 사항은 없으며 건축물의 정비 및 건축시설계획에서 건축면적 정정과 건폐율의 한도를 15.35% 이하에서 25% 이하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림 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칭 산수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칭 산수 2구역 주택정비개발 사업은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 주체, 주민 스스로가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입안 제안한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19일 가칭 산수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에서 토지 등 소유자 787명 중 633명이 동의하여 80.4%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입안 제안하였으며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정비구역 지정 및 사전 타당성 검토를 위한 관련 부서 협의를 실시하였고 2023년 11월 3일 광주광역시 사전 타당성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재검토 의결되었습니다. 2024년 4월 24일 광주광역시 사전 타당성 평가위원회 재심의 신청하여 2024년 5월 16일자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조건부 의결되었습니다. 이후 사전 타당성 평가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2025년 1월 8일 산수 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입안세를 제출하여 2025년 1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칭 산수 2구역 사업 위치는 산수동 463-9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0만 2,058제곱평방미터이며 도로 등 기반시설 면적은 14,996제곱평방미터입니다. 공공시설 용지는 2,715제곱평방미터, 공공주택 용지는 84,347제곱평방미터입니다. 건축물의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관한 계획을 말씀드리며 공동주택 부지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21.16% 이하, 최고 층수는 39층 이하이며 건립 세대수는 1712세대,
임대 세대 수는 148세대입니다. 공공청사 부지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2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가구 및 획지 계획 건축물에 대한 주요 내용은 정비 사업이 완료된 이후 주민들이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데 분쟁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단지 내 공공보행 통로를 계획하였으며, 공공보행 통로는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약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경사로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에 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칭 산수 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제안 내용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림 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 등 2건의 의견 청취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림 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계림 4구역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도시환경 정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8년 정비구역으로 최초 고시 지정되고 이후 2021년 변경 고시된 바 있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정비구역 지정건에 대한 정비계획상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에 대해 건축면적 산정 오류로 건축면적 정정 및 건폐율을 당초 건폐율 15.35%에서 25%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는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에도 사업 완료 시까지 충실한 주민의견 절차 확보, 생활기반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 등 지속적인 관심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가칭 산수 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수 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지역인 산수동 463-9번지 1호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재난 및 재해에 취약해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과 안락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비 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정비 대상 구역은 지하 2층, 지상 39층 17개 동에 1712세대로 조성될 계획이며,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4조 및 8조에 따른 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로서 지정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정비 사업을 위해 주민 설명회 및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했으며, 주민 동의 절차상 80.4% 주민 동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산수동 일원의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노후 인프라 개선을 통한 안정성 확보, 여타 지역과의 균형 발전 도모 등 산수 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지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통, 교육, 생활 SOC 확보 방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사업 과정 중 주민 갈등 관리 및 공공성 확보 노력, 주변 지역과의 연계 등 동구의 큰 흐름에 통합적 도시계획에 의한 주거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계림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가칭 산수 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안 2건을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분, 예, 박정균 의원님. 예, 박정균 의원입니다. 이제 팀장님께서 전번에 오셔서 또 어제도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산수 2구역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현황들을 보게 되면은 대단위 아파트, 그게 대단위 아파트 조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전번에도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우리 학동에 그 하기마을 아파트, 백화 아파트에서 하기마을을 통해서 그 삼익맨션 앞으로
그 버스 타러 나오는 주민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주민들이 뺑뺑 돌아다니기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 처음에 설계할 때는 사실 그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했었거든요. 여기 뭐 국장님들도 계시고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때 설계 조감도에는 그 백화 아파트 주민들도 바로 그 통행을 할 수 있게끔 했었어요. 그 아파트 내로. 그런데 지금은 거기를 전부 다 차단을 해버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산수 2구역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 차는 통행이 안 되더라도 사람만이라도 그 지금 그 대로입니까? 산수대로 지금 아파트 이제 앞으로 산수동 쪽으로 그 지금 지하철이 다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 사람들이라도 걸어 다닐 수 있게끔 그 진출입문을 차단한다든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전부 다 그렇게 말씀 제가 했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계획된 안이 지금 지하철로 연결되는 공공 보행 통로를 지구대항 계획상 지정을 해놨습니다. 꼭 예. 그렇게 하셔야 한다 이 말씀이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주민들이 도로를 차단해버리면은 그게 또 애매모호하게 되더라고. 나중에 이제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좀 위원회 좀 방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현숙 의원님. 저번에 오셔서 설명을 2번이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알고 있지만 그래도 회기 중이니까 다시 한번 그 확인차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계림 이제 산수 3구역도 당초 계획보다 이렇게 변경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정비 계획안 변경안에 대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계림 4구역 계림 4구역 정비 계획안 변경안 말씀하십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붕 건축 계획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건폐율을 변경하는 사항들이거든요. 근데 건폐율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에 이제 투영되는 수평 면적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이제 건폐율 산정하는 방식이 저희들이 거기가 이제 경사면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 지하층에 이제 원래는 건폐율에 산정되지 않는 면적인데 일부 지하층 면적이 상대는 면적으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건폐율이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변경 사항들이 없고 단순하게 건폐율만 13.5%에서 25% 이하로 지금 저희들이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본 계획안에는 변경이 없고 예, 기본 건축 계획이라든가 세대수나 동수라든가 뭐 이런 것도 전혀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건폐율은 그 예, 늘었습니다. 예. 늘어났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산수 2구역 관련해서 그 계림 행정구역상 계림 2동에 그 지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 많은 민원들도 있고 했어요. 그 계림 2구역, 계림 산수 2구역, 계림 2동 주민들. 근데 최근에 과장님께서 그래도 설명도 자세히 해주시고 아마 엊그제 그 공청회 끝난 뒤로 민원을 주셨던 분들도 이해가 된다고 이렇게 전화 오시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저 계림동 구간에 대해서 그 포함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저희 주민 공청회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분담률이라든가 그런 뭐 재개발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떠한 사항들을 좀 더 세부하게 자세하게 저희들이 이제 방문 상담하고 만나서 이제 직접 이야기 들으니까 많이 수긍을 하셨고 그 제외된 구역에 대한 내용들도 수긍하셔서 민원이 좀 해소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청회 이전에는 그 공청회 자리에서도 항의도 있고 했었잖아요. 네. 그때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그 이유를 그 몰랐다고 그래서 그 뒤로는 그 민원인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계속 그런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좀 섭섭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설명을 해준 뒤로 그 이해가 됐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 사안이 있을 때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민 눈높이에 맞춰서 적극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생하셨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남 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림 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계림 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가칭 산수 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가칭 산수 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성평등아동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아동과장 변만숙입니다. 평소 양성평등아동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성평등아동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재위탁 대상인 동구 리체틀 어린이집과 동구 센트럴키즈 어린이집은 광주광역시 동구 용유아 보육조례 제12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동구 리체틀 어린이집은 2020년 3월 내남동에 위치한 진화 리체 2차 아파트 단지에 개원하였으며 보육 정원은 49명입니다. 동구 센트럴키즈 어린이집은 광주 그랜드 센트럴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에 보육 정원 70명으로 개원하였습니다. 두 어린이집 모두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수탁자에게 2020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31일 위탁기간 만료함에 따라 위탁제 모집 공고를 통해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제 심사 기준에 의하여 적합한 위탁제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성과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 모두 관련법을 준수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서의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평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성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정기 의원님. 과장님, 정원은 다 찼습니까? 네, 두 군데 다 찼습니다. 그랜드 센트럴 같은 경우는 100명 이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요? 100명 이상. 아, 170명. 네. 170명? 네, 예. 리체틀 혹시 몇 명이나 대기자 있습니까? 거기는 한 30-4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진화 일체는 그 사립이죠? 거기도 혹시 대기자 있습니까? 네? 없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만숙 양성평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4월 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현숙 의원 나오셔서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현숙입니다. 제317회 동구의 임시회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활동 장소는 지산사거리 부근 싱크홀 발생지와 동부경찰서 신축사업 예정지로 총 2개소입니다. 먼저 방문할 지산사거리 부근 싱크홀은 지난 4월 15일 발생한 깊이 1.7m의 싱크홀 인명 및 재산의 피해는 없었으나 최근 공사 현장에서 비계 붕괴 사고, 가림막 붕괴 사고 두 가지 안전의 문제 발생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 및 안전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방문할 광주광역시 동부경찰서 신축사업지는 빛고을 종합사회복지관 인근인 용산동 산 11번지 일원에 신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사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26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 동부경찰서 신축 사업의 취소를 요청하는 4,159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완료된 상태이며 시행 주체인 광주지방경찰청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 단계입니다. 이번 사회도시위원회 현장활동을 통해 조성 예정지를 방문하여 사업의 진행 상황과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안 문제와 그에 대한 대책 그리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현장 활동이 계획안대로 심도 있게 진행되어 의정활동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 활동 계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오후에 실시할 현장활동은 13시 50분에 우리 의회 앞에 대기한 차량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